KT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오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KT가 많은 이제 변화 속에 있고, 그 변화 속에서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미래에 좋은 인연을 맺어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디지코 KT라고 해서 이제 KT가 어떤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어떤 활동들,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이라 제가 눈치 없이 장표를 좀 많이 만들다 보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시면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 저희가 이제 왜 KT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에 힘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좀 배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KT가 전통적으로 아마 생각하실 때 텔코, 통신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고요. 이제 저희는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더 부가적인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B2C, 텔코 중심의 사업 영역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B2B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텔코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업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보면 36%에서 지금은 한 40%, 올해는 아마 40% 중반 정도로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환이 될 거고요. 저희 목표는 2025년 이후에는 텔코보다는 디지털 플랫폼 쪽에 매출과 이익이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 사원을 걸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8대 성장 사업 분야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분야는 미디어 콘텐츠, 커머스, 디지털 바이오헬스, 부동산, 금융, 클라우드 AI, 로봇,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지금 보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한 8.1조 원에서 2021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한 8.8조 원 정도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전략적 제휴나 M&A나 또 다양한 그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이제 역량은 대부분 텔코에 많이 있었고, 이렇게 이제 신성장 분야로 넓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 파트너의 힘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의 이제 스타트업 벤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그것들을 사업화 연계시키는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방형 협력,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KT와의 사업 연계,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휴, 그다음에 ESG형 측면에서의 사업 추진, 이런 걸 지속적으로 지금 강화하고 있고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전국에 보면 지역별로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2015년 이후에 한 19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KT가 이제 경기와 인천을 맡고 있고요. 위치는 이제 송도하고 판교기 때문에 항상 보면 전국 19개 혁신센터 중에 항상 1위를 보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밭이 좋아서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기반을 다지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관악에 있는 서울대하고 관악구하고 같이 지역 거점형 밸리를 육성해서 뭔가 지역 생태계, 창업 생태계를 좀 만드는 걸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대전시하고 같이 디밸리라고 해서 카이스트나 충남대, 그 다음에 대전시하고 같이 이제 그쪽을 좀 뭔가 디밸리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지역 거점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유망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발굴하고, 또 지원, 사업화 지원, 또 보육,
그다음에 이제 공동사업화까지 올라가서 또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까지 연계시키는 스케일업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지역 거점을 하다 보니까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검증이 되면 전국적으로 좀 확대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들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대 신성장 사업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협회들하고 지금 다자간 협회를 MOU를 체결하고 저희 이제 사업 기회를 많이 이제 공유드리고 그런 니즈에 부합하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벤처 스타트업들의 지원 응모를 받아서 사업화 연계시키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하고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창업 또는 벤처 스타트업의 이런 거 외에 대전 지역에도 그런 다양한 이제 벤처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 쪽으로 진출하는 스케일업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쪽을 통해서 뭐 목표는 조만간 이제 유니콘 기업을 좀 만들자 같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올해 5월부터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특정 어떤 유명한 대학 그다음에 그런 지방 지역 단체 또는 또 시와 관과 같이 저희가 이제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한 밸리를 두 군데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제 보시는 그림처럼 관악구 쪽에는 S밸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작년에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에 이제 아마 오픈할 예정인 이제 D밸리라고 해서 대전시 유성구 쪽에다가 저희가 지역 거점형 어떻게 보면 오픈랩을 지금 오픈하고 거기에 입주 기업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사무 공간이나 연구 공간을 좀 제공하고 거기 입주한 기업들은 저희 사업부서에 사업화 연계시키고 또 유망한 기업들에는 투자까지 이어지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막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오픈랩을 저희가 하게 된 구조를 보면은 유관 기관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그 지역의 유망한 좋은 대학 그다음에 지자체와 같이 프로젝트를 좀 수행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이제 뭐 신한금융그룹이나 KB와 같은 곳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쪽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좀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제 이게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아마 이제 조만간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번 다시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저희가 뭐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양한 분야별로 이제 공모전을 개최해서 뭐 스타트업과 벤처에 기회를 좀 드리는 부분도 있고 또 벤처 스타트업들이 가장 이제 갈망하고 있는 거는 투자 유치에 대한 기회나 또 그들 간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데모데이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꿈이 벤처 스타트업들은 유니콘을 꿈꾸고 글로벌 진출에 대한 희망 또 니즈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고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혁신센터라는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비지 콜라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업화 지원 또 POC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스타트업들이 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센터하고 아까 이제 S밸리, D밸리 등에 대한 창업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대학들, 우수한 대학들하고 같이 산학 공동 사업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좀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보통 작년까지는 사업화 연계하는 거,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니즈와 벤처 스타트업의 어떤 그걸 연결해주는 연구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KT 브릿지 랩이라고 해서 일정 소규모 이제 연간 한 10개사 정도는 선발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뭐 역량을 조금 업시켜서 그분들을 육성하고 좀 성장시키는 프로그램까지도 저희가 올해 기획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조회해 보시면 어제 막 행사를 론칭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9개 기업 정도를 선발해서 어제 이제 막 스타트를 끊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AC하고 저희 KT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선발된 기업들을 멘토링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네트워킹도 하고
또 그 9개 되는 회사들하고 저희 KT 사업부서하고 연결시켜서 사업 협력 기회도 발굴해서 이런 성과들이 나오면 이제 취업하고 수상도 하고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시도하지 않았거나 과거에 전통적으로 보면은 아주 탄탄하고 어떤 그 안정된 그런 중견기업 이상하고만 파트너십을 맺고 갔었는데 이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이런 사업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이 스타트업 벤처 쪽으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금 어떤 시대적인 상황 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즈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2015년부터 저희가 혁신센터 발족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혁신센터에서 이런 저희 KT 사업 부서의 니즈들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키는 스타트업들에 대한 공모를 열어서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연간 뭐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기업한테는 저희가 이제 최대 7천만 원까지 사업화 지원도 하고 또 POC에 대한 부분은 뭐 3천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서 그런 기회들을 좀 열어주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5년간 보니까 한 86개사 정도를 선발해서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밑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용화하거나 또는 POC를 하거나 또는 수주 구축형 사업의 프로젝트로 참여하는 기업이 저희가 한 86개 중에 성공한 게 보니까 7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례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휴메로라고 인공지능 음성 합성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서비스도 같이 개발해서 론칭하고 또 저희가 이제 시리즈 A 정도의 투자에 참여도 했고 또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는데 모바일 병원 약국 검색 서비스라고 있는 부탁이라는 벤처 스타트업하고는 서비스도 출시하고 여기도 이제 투자가 검토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시큐레팅하고 하는 지능형 위험 메일 분석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도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사업화 연계시키고 여기도 이제 투자가 진행되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이제 자기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유니콘으로 가기 위한 그 발판으로 KT를 이렇게 삼고 가고 있고 또 KT는 이들의 좋은 솔루션과 우수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용함으로써 저희의 사업의 포트폴리오 확장하는데 서로 윈윈하는 그런 걸 지금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다양한 이제 저희 보면 사업 확장하면서 사업부서가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그런 벤처 스타트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KT 단독으로 하는 공모전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센터하고 같이 협업하는 또 공모전도 있고 또 맨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창업 경진대회 지금 비더로켓이라고 하는 게 한 6기까지 지금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후원하면서 저희가 이제 연계시켜서 뭐 사업화 레퍼런스도 확보하고 뭐 가능하면 투자까지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랑 비슷하게 이런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 발굴 육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룹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저희는 신한그룹하고 오픈이노베이션에 대한 공모전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한 5개 기업을 한 4번, 4회에 걸쳐서 멘토링하고 사업화까지 끌고 가는 프로그램을 같이 돌리고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성사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금융권은 굉장히 돈이 지금 넘쳐나는 것 같고 거기는 ESG에 대한 경영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벤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자금이 있고 저희 KT는 그런 것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화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기업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그런 기회를 벤처 스타트업처럼 잘 활용하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올해 한 3기에서 4기 정도 진행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은 레퍼런스도 확보하고 사업화 지원도 받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제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하고도 저희가 또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창도패라고 하는 창업도약 패키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중기부에서 많이 이제 몇 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고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하고의 어떻게 보면 협력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해서 작년부터 보시는 것처럼 SK 이노베이션, 네이버, CJ, 올해는 이제 저희 KT하고 아마 KB가 참여해서 이런 창업 도약 패키지의 시점적인 사업, 또 그다음에 대기업의 성과를 이렇게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셔서 저희가 이제 선정이 돼서 아마 약간 법인 설립에 3년, 7년의 그 제약은 있지만 한 15개 정도 저희가 이제 선발해서 최대 기업당 최대한 3억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정도 아마 될 건데 그러면 135억 정도 되는 투자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거는 그 운영 주기상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15개 기업 정도가 지금 이제 시작을 막 했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내년 1년 정도가 지나면 성과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아마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분야에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관점으로 이렇게 좁게 들어가다 보면 저희 KT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업 부문과 그 부문 밑에 그 담당이 있고 그 밑에 팀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례들이 발굴이 됐을 때 그게 공유가 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유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수많은 기업들하고 협력하고 협업하는 그런 DB를 저희 KT 내에 전체 공유를 해서 어떤 신사업이나 사업을 할 때 그런 어떤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의 정보를 확보하고 바로 스타트를 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에코온이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양한 지금 에코들을 저희가 가입시키고 등록시켜서 뭔가 사업화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어떤 니즈가 발생을 하면 그것들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사람이고 뭔가 그걸 찾고 또 연결시켜주고 하는 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사람보다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연결시키는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구축이 돼서 지금 이제 막 돌아가고 있고, 여기 이제 정착이 되면 아마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거각군이 돼서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게 이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면은 기술 자료에 대한 거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검토하거나 뭔가 사업을 이렇게 할 때 보면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에 대한 기술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벤처 스타트업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들은 기술 탈취, 뭐 아이디어 도용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지금 전사적으로 메일로 그런 기술 자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테크케어 시스템을 통해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받으면 받은 자료는 그 지정한 사람만 볼 수 있게 권한이 되고, 일정 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 폐기돼서 그 기술 자료를 제공했던 회사에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자료를 줄 때 저희가 기술 자료 요구서라는 걸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발행하고, 또 올해 이제 상생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NDA 체결이 당연히 의무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거래하시고 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KT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다양한 벤처 스타트업들이 어떤 사업의 기회를 모색하고 이렇게 창출하기 위해서 KT에 많은 노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제안을 효과적으로 접수해서 피드백하는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KT의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어의 제안은 테크케어 시스템을 통해서 받고, 받은 아이디어는 실무자가 아닌 임원이 반드시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현황에 대한 부분은 전사적으로 다 공유를 하고, 또 그 과정에 대해서는
파트너들에게 어떤 상황인지를 공유하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분기에 한 번씩은 다시 리뷰보드를 통해서 우선 아이디어가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제휴 협력의 길을 넓히고 또 가능하면 육성 프로그램 지원하고 투자 유치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는 부서는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공동 설립자가 빌 조이가 하는 얘기인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서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KT도 뭐 저 나름대로는 우수한 인력이 있고 또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뭔가를 혁신적으로 어떤 사업을 넓히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파트너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통해서 저희가 좀 훌륭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밖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앞으로도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저희가 함으로써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텔코라는 KT에서 디지코 KT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